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현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는요, 원의 방정식과 관련해서 개념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왔어요. 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부터요, 대략 한 세 번째 영상까지는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또는 혼자 풀 수 없으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개념 또는 뭐 정리, 공식 같은 걸 다시 한번 보고 내 머릿속에 충분히 익혀둔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한번 3번 이상 풀어보기. 알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재 7쪽을 시작할 거고요. 자, 소단원 연습 문제만 해결할 거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Let's go. 자, 일단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문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대략 보시면은 이 가운데 지금 로봇 기계가 있고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직선으로. 지금 로봇의 이 중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중심을 좌표평면의 원점이라고 두면요. 지금 반지름이 2인 원 둘레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컨베이어 벨트를 쭉 보시면요.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접선이 만나는 곳은 0,4라고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0,4에서 자,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0,4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 L이랑 M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간단하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세 번째 유형이었잖아요. 자, 그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세 번째 유형은 자, 첫 번째 유형인 기울기를 이용하거나요. 두 번째 유형인 접점을 이용해 달라고 했었죠. 근데 그 두 번째 유형을 좀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즉, 접점을 x1, y1이라고 두세요. 자,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더 쓰니까 접선 공식 있었죠. 접선 공식은 간단했었다. 여기 x랑 y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됐었죠. 즉 x1x 더하기 y1y는 4라는 식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x1이랑 y1만 구하면 우리 접선식이 완성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는 몇 개? 두 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식도 몇 개? 두 개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식은요, 0,4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0,4를 대입해 주세요. 위에 접선식 x랑 y에다가 여기 0, 여기 4를 대입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됐죠? 자, 대입을 해주시면요, 0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여기 대입하면 4y1이 되죠? 그래서 4y1은 4니까 y1이 바로 나오네요. 자, 따라서 y1은 1이 되겠네요. 됐죠? 일단 y1 체크해 두고요. 자, 두 번째 식이 이제 필요하네요. 두 번째 식은 우리 접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대략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원에 접하는 접점인데요. 이 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1, y1을 우리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도 성립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이렇게 써볼까요? x1, y1을 이번엔 대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원의 방정식에다가요. 자, 그러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4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y1이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 1을 대입해 주시면 x1 제곱 더하기 1이 4가 되죠. 자, 1을 넘겨주시면은 x1 제곱이 3이 되니까요. 자, 따라서 x1은 자, 선생님이 제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면 뿔마 루트를 붙이라 그랬죠. 자, 즉 x1은 뿔마 루트 3이 된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요, 우리 접선이 몇 개였죠? L, M 두 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x1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 x1이랑 y1에 각각 x1, y1 구한 값을 대입만 해주면 돼요. 따라서 처음에 플러스를 대입해주면요, 루트 3x 더하기 y는 4라는 식 하나랑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y는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볼 때 L이라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잖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 기울기라는 거는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렇게 1차 함수 꼴일 때 이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죠. 자, 그러면 루트 3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가 m이 될 거예요. 결론 얘가 m이라는 직선이고요. 얘를 넘기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l 직선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1, 2, 3번 문제가 있는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했는데요. 틀리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수정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이전 영상에서 D랑 R의 크기를 비교했었잖아요. 자, 복습. D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였고요. R은 반지름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반지름이 더 커야. 자, 모르는 친구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겠네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D인데요. 이 D가 더 짧아야겠죠. 반지름의 길이보다요. 자,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R이 더 커야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었다. 선생님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자, 그럼 실제로 이 D랑 R을 구해서 실제로 R이 큰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원에서의 중심은 0,0이죠. 원점이 중심이네요. 그리고 반지름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랑 이제 직선과의 거리 D를 구할 건데요. 우리 직선사의 거리는 우리 식을 한쪽으로 다 넘겨달라 그랬어요. 즉 x-y 플러스 2는 0이 되죠.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 어떻게 됐었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이런 공식은 문자로 뭐 A, B, C 이런 걸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자,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자, 일단 식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요. 자, 이처럼 한쪽을 다 넘긴 이런 식이죠. 1차식. 얘랑 점은 x1, y1이라고 보통 썼었고요.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 d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모는 루트를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했었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거리는 0이거나 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의 절대값을 씌워주시고요.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였다. 간단하죠? 분자는 대입하기만 하면 됐었고요. 분모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루트에 앞에 개수들을 제곱해서 더해달라. 됐죠?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꼭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그럼 이제 D를 구할 건데 D 한번 구해 봅시다. 자, D는요. 일단 분모는 루트를 씌웠고요. 자, x 앞의 개수는 1이니까 제곱해서 1이고요. y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봤자 1이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요. 자, 0, 0을 대입해 주시면 결국 2만 남죠. 그래서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2니까 우리 이거 분모 유리 어떻게 하죠? 분모분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하면 됐었다. 그렇죠? 자, 그럼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고요. 분자는 그냥 2 곱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2죠. 그래서 약분되면 결국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루트 2예요. 루트 1은 대략 1.414 얼마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수란 말이에요. 즉 이 식에서는 D가 더 커버렸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결과가 반대가 됐죠. 그래서 1번은 일단 X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얘는 D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수정을 해주려면 만나지 않는다. D가 더 크다는 말은 이 직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D가 더 길어졌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보시면은 지금 이 원에 접하고, 자, 접선 문제네요. 기울기가 루트인 접선은 두 개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기울기가 루트 2라는 거는, 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인 이렇게 45도를 지나간 직선이에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인데요. 얘 지금 기울기가 몇이죠?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 직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루트 2라는 건 1보다 크죠? 그죠? 그럼 더 가팔라진 상태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인 직선은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원이 있으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루트인 직선은 대략 얘라고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얘가 몇 개에서 접하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접하고요. 여기를 하나 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쪽에서도 양쪽에 두 개 접하죠. 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얘는 두 개가 맞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은 두 개, 그리고 접점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접선은 얘처럼 한 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부점, 이렇게 바깥점을 찍었을 때 접선은 몇 개라 그랬죠? 얘는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 두 개, 접점 하나, 외부점 두 개. 됐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보시면은 또 원의 식이 나왔고요. 위에 점 알려줬다. 위에 점. 위에 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접점에서의 접선은 y는 x와 수직이다 라고 했죠. 수직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수직하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즉 y는 x라는 건 아까 이런 식으로 45도인 직선이라 그랬죠? 자, 얘랑 수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나는데요. 이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조건의 다른 말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지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공식 기억나나요? 아까 했었죠? 위에서. 자, x1, y1의 접점일 때 접선은 x1x 더하기 y1y는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요. 자, 그대로 내려봅시다. 자, 얘는 x1, y1이 1, 1인 것 뿐입니다. 자, 하나씩 대입해 주시면 자, 따라 접선식은요. x1, x니까요. x 더하기 y는 2가 되죠. 자, 그러면 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자,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0번이랑 11번은 공식만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자, 10번 보시면요. 원에 접하면서 이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라고 했죠. 방금 했죠. 자, 수직이다. 뭐라고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래 직선이 기울기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y는 꼴로 바꿔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자, 즉 마이너스 3y를 일단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요. x 플러스 2가 3y가 되죠? 그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립시다. 자, 그러면 식이 3으로 나누면 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가 y가 되죠? 그럼 얘를 y는 이라고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x 앞의 개수인 이 3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수직이라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원래 직선의 기울기를 역수치하고 그럼 3이죠? 마이너스 1까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일단 부호가 반대해야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서로 역수 관계해야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그럼 결론 다시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역수치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다시 역수치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됐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즉 접선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공식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식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저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일단 mx로 시작할 거고요. 몇 개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뿔마 붙이시고 선생님 이거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알루트. 기억나요? 알루트 붙여주시고 m제곱 더하기 1이었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대입만 해봅시다. 자, 기울기 이게 m이죠. m이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요. 뿔마 붙이시고 r은 몇이에요? 10 아니죠. 루트 10이죠. 얘가 r제곱이니까. 즉 루트 10이 r이고요. 그 다음 루트 또 붙여주시고 m제곱 더하기 1이래요. 얘 제곱하면은 9죠. 9 더하기니까 10이네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은 10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x 뿔마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또 다시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위의 점. 자, 두 번째 공식이죠. 즉 아까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대입해 주세요.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5구나. 자, 끝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는 5구나. 끝이에요. 참 간단하죠? 자, 마지막 12번 봅시다. 자, 12번 보시면요. 자, 이 점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위의 점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즉, 대입을 먼저 해주세요. 마이너스 10만 대입해도 이미 100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어떤 수를 갖다 넣더라도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즉, 얘는 외부점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점. 즉, 세 번째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 8번 문제 푼 것처럼 우리가 접점이랑 접선을 놓고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접점을 놔주세요. 접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x1, y1이라고 두자.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우리 공식 있었죠. 두 번째 공식. 즉 x1x 더하기 y1y는 반지름 제곱이 100이죠.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x1이랑 y1만 구하면 되고요. 자, 문자가 두 개 있으니 식이 두 개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식은 이 접선이 외부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0,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x1, y1에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둘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예요. 이 x랑 y에 마이너스 10이랑 5를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즉 마이너스 10x1 더하기 5y1이 일단 100이고요. 우리는 식을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요. 자, 공통 다 5의 배수죠. 5를 일단 나누고 시작해 봅시다. 자, 5를 일단 다 나눠버리면요. 마이너스 2x1 더하기 y1은 5로 나누시면 20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y1으로 바꿔 놓읍시다. 자, 그래서 y1은 마이너스 2x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x1 더하기 20이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식을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접점 역시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 달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자, 얘는 바로 쓸게요. 즉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00이다. 됐죠? 자,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1차식, 두 번째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 1차식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2차식에 대입해달라고 했어요. 즉 y1 대신에 2x1 더하기 20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이쪽에 y1 대신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봅시다. 그러면 x1 제곱 그대로 두고요. y1 대신에 2x1 더하기 20을 써야 되니까 일단 괄호를 꼭 써주세요. 즉 2x1 더하기 20을 제곱해달라고 그랬죠? 제곱. 이게 100이구나. 자, 이제 전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얘 전개하면 4x1 제곱 그럼 더하기 곱하면 40인데 1을 곱하면 80x1이죠. 마지막 20 제곱하면 400이 되겠네요. 자, 100까지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0이네요. 됐나요? 자, 동료끼리 계산을 해보면요. x1 제곱 더하기 4x1 제곱 해주시면 5x1 제곱이고요. 그럼 1창은 얘밖에 없으니까 80x1 그럼 400 빼기 100은 300이 되죠? 얘가 0이네요.
자, 그대로 둬도 되지만 뭔가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면 좀 더 식이 간단해지겠죠? 자, 5로 나눠주시면요. 자, x1 제곱에 더하기 5로 나누시면 5, 1은 5, 5, 6에 30일 거고요. 자, 마지막엔 5, 6, 30, 60은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x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인수 분해를 하면은 60은 6 곱하기 10이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지금 x1 더하기 6, 그 다음 x1 더하기 10이 0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x1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x1만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y1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x1은 y1은 적어주시고요. 자, 또는 x1은 y1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x1은 뭐 또는 뭐죠?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y1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처음에 정리한 이 식에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줍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20이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20이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대입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선이라고 쓴 이 녀석에다가 x1, y1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 이 위에다 쓸게요. 자,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 더하기 y는 8이죠? 8y는 100이구나 라는 식 하나랑요. 또는 마이너스 10이랑 0을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0x는 100이요. 물론 이렇게 두어도 되지만 이렇게 둬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다 2의 배수니까요. 2로 나눠주시면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5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식은 마이너스 10으로 나눠버립시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정답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자, 물론 우리 구한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랑 부호가 아예 반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한쪽을 다 넘겨도 되고요. 그거는 식을 살짝 변형한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요. 쏟아놓은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았어요. 자, 우리 공식을 아는 거는 공식을 바로 적용해 보면 편했고요. 우리 마지막 이 접선의 방정의 세 번째 유형은 약간 풀이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봤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요. 스스로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도요. 오늘 영상에 이어서요. 우리 중단원 또는 대단원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